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빠르게 제압됐지만 대선을 넉 달 앞두고 벌어진 사태에 경호 실패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호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환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총격 사건 용의자가 총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트럼프가 연설한 연단에서 한 120m 정도 떨어진 건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저도 거기 부분에서 매우 경악했는데요. 사실 그 120m, 우리 같은 경우는 이건 삼중 경호의 개념에 의해서 경호를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 거리는 저격이 가능한 거리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소총이 있는데 그 AR-15라는 이 소총 같은 경우는 600m 정도 내에서는 살상이 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 우리는 이 소총 유효 사거리 내에는 경호구역으로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그 경호의 어떤 개념, 이 삼중 경호의 원리를 생각할 때 미국이 생각하는 삼중 경호의 원리, 한국, 영국이 좀 틀립니다. 이유는 네. 뭐냐면 어떤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왕실 위험하고 이 권위를 살리게 있다고 해서 그 삼중 경호를 해가지고 외곽 뭐 1km 이외랄지 이때 외곽서부터 원천 봉쇄한다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얘네들은 실제적인 그 기법으로 적용해서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근접 경호 위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주력한다는 거지. 네. 그 예를 들어서 저격하는 곳에 대해서 자기네 시크릿 서비스 SS가 근무가 안 하더라도 주경찰이랄지 그 밖에 있는 군이랄지 모든 외곽 유관기관하고 협조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책임에 있느냐의 기관의 책임의 문제지 여기는 유효 사거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그 유세장 현장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좀 정리한 부분도 보여드렸었는데 유세장이 네. 어쨌든 탁 트인 공간이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목초지였고 지금 이 건물은 제외하고는 인근에 높은 건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경호국이 이 보안 경계에 포함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어나운스, 진짜 SS 스피커가 얘기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문제인데, 네. 이 부분, 저도 이제 대통령 경호실에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교수할 때도 그렇고, 그 대통령이 연설하는 장소는 테러범의 입장에서도 가장 그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특히 그 장소를 포함해서 저격할 수 있는 곳,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랄지 어떤 산이랄지 즉시 고층 건물이라고 경호실에서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는 근무자를 필히 배치하도록 돼 있고요. 음. 만약에 그런 건물이 많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를 차단함으로써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이 경호의 기본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 가는 것을 일부 뭐 시민들이 얘기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연락이 안 됐다는 것들이 좀 이해가 저도 안 되는 건물입니다. 아니, 그 상태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은 그 저격하기 좋은 곳에 선점하고 그 장소를 알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사전에 이 친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저격하고 하려는 마음을 사전에 먹었다는 건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고 저는 이제 경호 측면에서만 보면 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경호원들도 이 장면을 보시면 손으로 막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 다시 한번 제2의 공격이 있을 경우 그 손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방탄 가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안간 가방, 그 어떤 휴대용 케이스 정도에서 펼치면 3단으로 쫙 펴지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그 필수품인데 왜 갖고 근무를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호 전문가가 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총격 네. 사건이 벌어진 유세 현장이 탁 트인 데다가 또 수천 명의 관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경호하기에는 어떻게 더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첫 번째, 예, 이 행사장을 나눌 때 실외냐 실내냐에 따라서 병력이 최소한 두 배, 세 배 이렇게 예,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야 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예, 외곽 같은 경우에는 저기들이 그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 그 적용용 하는 것들은 살해한 다음에 그 대피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 테러범들이 사실 저 어디 숨어 있는지 저희들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 기본적으로 저기 저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저격할 수 있는 곳들은 사전에 이 행사가 정해지면 우리는 이제 저격을 대응하는 팀이 있거든요. 대테러 팀이라고. 네. 미국도 있습니다. 대저격팀. 이 사람들은 저격할 수 있는 곳만 살펴보는 전문 요원들이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이 왜 가동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저도 지금 이상한 상태고 네. 지금 이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을 갖다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저 머리를 노린 거예요. 그러면 아하. 이거 살해 의도가 있거든요. 네. 예, 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그 탄도 비행 곡선을 저기 봤을 때는 네. 직선 약간 옆에서 직선으로 날아간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아. 오히려 테러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오피죠. 그 미국 대테러 요원에 의해서 저격된다는 것은 네. 대테러 요원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첫 발이 일어났을 때 왜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할지 그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경호의 기본인데 네. 그런 것들이 왜 안 이루어졌는지는 철저히 규명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을 때는 야외 연설을 할 때 그 연설대 앞에 방탄 유리를 설치해뒀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유세 과정에서는 그게 안 보이던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 같은 게 빠진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전직 대통령 근무도 해봤거든요. 네. 미국에서 근무할 때도 같이 있을 친구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전직 근무하고 저기 현직하고 근무자는 같습니다. 네. 그 규모는 틀리더라도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라도 야외 행사를 해서 할 경우에는 경호 장비를 갖다가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팀, 지금 이 트럼프 팀에 있는 경호 저 전문가, 그 팀장, 책임자가 네. 놓치지 않았나 저도 그것이 좀 의심됩니다. 좀 네. 아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저격할 수 있는 곳에는 미리 미국 이 SS 스타일은 어떤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든지 보이지 않는 투명 유리판, 우리 교황님 이렇게 차량으로 할 때 유리판으로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갖다 방탄 유리식으로 해서 저기 투명으로 해서 미리 설치해 놓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돼 있는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총격범이 경비가 사실 그런 부분엔 삼엄했을 텐데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총을 든 채 유사회장의 코앞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 미흡이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병호실에서도 우리 적은 인력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기 어려우니, 네. 예를 들어서 50m 수류탄이나 권총으로 쏠 수 있는 유효 사거리 약 50m거든요. 음. 그런 부분은 경호실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선 경비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여기가 주총 유효 사거리 600m입니다. 음. 이럴 때는 경호실과 경찰이 합동으로 근무해서 저희 근무하고
그다음에 한 1km 내외에 해놓은 것들은 저기 경호실, 경찰, 군 필요 있는 지역 주민까지 다 동원해서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외곽부터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진입로서부터 이 소총이라는 것들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랬을 때 왜 밖에서 우리가 표현한 건 조기 경보 체제 미리 연락해가지고 대비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유세가 이어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밖에 외관 기관, 유관 기관 경찰이랄지 군하고 경호실하고 같이 협조 체계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총격 당시의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총격이 일어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앞뒤, 그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이 그대로 앉아 있는 모습도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더라고요. 휴대전화로 당시의 화면을 촬영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트럼프가 파이트 이 부분을 외치니까 박수를 치는 그런 지지자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같이 좀 대피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 또 이건 우발 상황 시의 대피 요령이라고 하여튼 SC 원칙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여기서 우왕좌왕 대피하게 되면 깔려 죽거나 하는 더 시민들한테 더 위해가 강할 또 다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됩니다. 이 안에도 혹시 숨어 있는 테러범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 가정이거든요. 우리는 아, 최악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움직이는 요원들은 SS 근접 경호 요원인데 네. 밖에 있는 선발 경호 요원 만약에 이런 큰 행사인 경우에는 3, 4일 전서부터 최소한 일주일 전서부터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임무를 나눠요. 그럴 뒤에 있는 근무자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모두 앉혀놓는달지. 음, 왜 그러냐면, 이 중에서 누가 다시 한번 저격을 하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쏴야 되잖아요. 잘 보이게 하려고. 네, 그럴 경우, 누가 테러범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이럴 때는 우리는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네.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금서부터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앉아주십시오. 라든지 손을 주머니에 넣어주십시오랄지 해서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이 대피시킨 다음에 그다음 세컨 스텝으로 남아있는 경찰들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안전도 확보해라 하는 게 이 경호의 원칙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 피격 사건으로 비밀경호국은 보안에 100% 실패했다.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범행이 일어나도 범죄를 잡으면 되지만 경호에는 100빼기 1은 99가 아니고 0입니다. 네, 이게 경호에는 사전에 그 예방 경호가 이루어져서 그 행사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행사장 경우에는 아무 대통령이 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임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히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을 계기로 정치 테러 이것도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 아베 전 일본 총리도 2년 전에 총격으로 사망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소주병 투척 요거를 당했을 사건 당시에 경호원들의 대처가 상당히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대비되는 거였는데 네. 저도 요 방면을 갖다가 좀 이렇게 원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말했던 요 가방이 이게 방탄 가방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보시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저격받을 수 있는 머리를 보호해야 됩니다. 1번이. 네. 이랬을 때 요 앞에서 저게 물병인지 만약에 염산인지 어떤 테러 물질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사운드, SC 원칙인데 처음에는 경고합니다. 사운드 오프.
그걸 갖다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외곽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거든요. 네. 같이 경고를 해줘야 대통령 차량에서 앉아 있는 운전 경호원까지 아, 문제가 생겼구나 아니면 다시 대피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그다음에 어, 두 번째 아까 보였듯이 커버. 대통령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저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방어는 같이 일어나면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왼쪽으로 대피시켜야 될지 아니면 그 행사를 갖다가 기꺼이 계속 진행해야 될지는 거기에 있는 현장 책임자가 외부, 내부에 있는 전체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보고를 들은 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왼쪽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거기에 또 테러범이 대기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단상에서 연설할 경우에는 이런 우발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예비 차량, 빨리 대통령을 갖다 피신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은 곳곳에 분산 배치해서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나가도 신속히 대피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경호원들의 이 우발 상황의 대피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경호 전문가에게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손경환 신안산대 경호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